50년을 함께 살아온 형제가 단 하루 만에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작은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족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생각할 거리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족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봄이 오면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감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씨 집안의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 이진수 56세. 동생 이진호 53세. 3살 터울. 어릴 적부터 형은 동생을 업고 다녔고 동생은 형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광수 씨는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농부였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두 놈아, 너희만 잘 살면 된다. 형제끼리 의좋게만 살아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 진수는 일찍 결혼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습니다. 반면 동생 진호는 고향에 남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며 농사일을 도왔고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같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형은 바쁘니까 내가 부모님 모셔야지. 진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죠.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허리가 굽어갔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이면 논두렁을 거닐며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올해도 농사 잘 되겠구만.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약을 챙겨드리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주말이면 형 진수가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며 약과를 한 보따리 들고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진호야 고생 많다. 형은 동생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형. 당연한 일이죠. 진호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평범하지만 단단한 가족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었고 아버지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흐뭇해하셨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형제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100살까지 사셔야죠.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2023년 겨울,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그날 밤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향년 82세.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앉아 문상객을 맞이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같은 슬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 잘 보내드려야죠. 그래, 진호야. 고생 많았다. 내가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아버지도 편히 가셨을 거야. 형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여전히 형제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형제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오래된 시골집에 모였습니다. 방 한쪽에는 아버지의 옷가지며 낡은 수첩,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진호가 그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형, 이거 봐요. 땅 문서인 것 같은데. 순간 형 진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땅 문서. 그건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논 3,000평과 마을 입구 상가 건물 부지 500평에 대한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어디 좀 보자. 진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이거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네? 뭐라고요? 진호도 깜짝 놀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땅 문서의 소유자란 애는 이진호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된 거지?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전혀 몰랐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명의를 바꾼 거야. 내가 몰랐을 리 없잖아. 아니에요, 형. 저도 진짜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언제?
그럼 뭐야? 아버지가 혼자 알아서 다 해놨단 말이야? 도장도 찍었을 텐데.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 저는 정말. 됐어.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부모님 모시면서 슬슬 이런 것도 챙긴 거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진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형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서울로 올라간다.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연락하지. 형, 잠깐만요. 하지만 진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땅 문서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전화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진호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냥 제 명의로 해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형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곁에 있으면서 다 챙긴 거잖아. 나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았고 넌 그 틈에 아버지를 설득한 거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호의 아내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10년 넘게 부모님 모셨잖아요. 형님은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는 게 다였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땅을 나누자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진호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맞아, 나는 정말 열심히 모셨는데. 반대로 형 진수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면 당연히 반반 나눠야죠. 명의가 동생 앞으로 돼 있다고 해서 다 동생 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도 그래. 법적으로라도 내 몫은 찾아야지. 두 가족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신의 형제가 땅 문제로 싸운다더라. 참 안 됐네. 그렇게 의젓한 형제가. 어느 날 진호는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한 번만 만나요.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건. 진호는 그 서류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이 진짜 날 고소한 거야? 법정 싸움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비용, 감정평가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법원은 결국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피고 진호는 원고 진수에게 상속 재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진호는 땅 일부를 팔아 형에게 돈을 줘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억이 깃든 논 한쪽이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진호는 논두렁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형 진수는 돈을 받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상속 재산은 반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10년 넘게 부모님을 홀로 모신 자신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 겁니다.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따로따로 지냈습니다. 진수는 서울에서, 진호는 고향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진호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벌초를 하려고 올라간 길이었는데 멀리서 누군가 먼저 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형 진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의 잔디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난 내가 미웠어. 내가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다 챙긴 줄 알았지.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이제야 보이더라.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주말에 한 번씩 내려와서 과일 사들고 오는 게 다였잖아. 그런데 넌 매일매일
아버지 병원 모시고 밥 차리고 빨래하고 그걸 10년 넘게 했잖아.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진호야. 형이 잘못했어.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도 힘들었을 거예요.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얼마나 바쁘셨어요. 저도 형을 원망했어요. 형은 돈만 주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 50대 중반의 두 형제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형, 저도 미안해요. 제가 땅 문서 보자마자 형한테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해놓으신 거잖아. 아버지 뜻이었던 거야. 내가 그걸 인정 못한 거지.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두 아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한 달에 2번씩 고향에 내려왔고 진호는 가끔 서울로 형을 찾아갔습니다. 땅은 이미 일부 팔렸지만 남은 땅은 두 사람이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수익은 반반 나누자. 좋아요, 형. 그들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형제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마을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국밥 좋아하셨지? 그러셨죠. 우리 매달 한 번씩은 여기서 밥 먹자. 그럽시다, 형. 그들은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진호야, 돈보다 소중한 게 형제야.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형. 앞으로는 우리 자주 보고 지내요. 그래.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두 놈아, 형제끼리 의좋게 살아라. 그로부터 1년 후 진호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형 진수 부부가 제일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삼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우리 조카 결혼식인데. 진수는 조카에게 두둑한 축의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대신 내가 챙긴다. 진호는 형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형, 고마워요.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사진기사가 말했습니다. 자, 다들 환하게 웃으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호한테 너무 했던 것 같아. 그때 내가 좀 더 이해했더라면 당신도 몰랐던 거잖아요. 이제라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지. 진호 역시 그날 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오늘 조카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줬어. 그리고 나한테 이러더라고. 아버지 대신 내가 챙긴다고. 형님이 많이 변하셨네요. 응. 우리 다 변했어. 이제야 진짜 형제가 된 것 같아. 두 가족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 때문에 형제가 갈라서고 가족이 남이 되는 일. 결국 그들이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다. 땅 문서 한 장이 형제를 갈라놓을 수는 있지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그들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연락하지 못하는 형제나 가족이 계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진짜 후회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